자, 그래서 이제 직장적인 측면에 있어서 참 굉장히 이런 카드가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카드는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도 이런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직장 들어가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 그런데다가 뭐 시키는데 누가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고 복사를 해도 엉뚱한 거 복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정신이 어떻게 보면 나간 상태고, 그리고 내 멋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오는 카드는 그렇게 어려운 카드가 아니에요. 당연히 1개월에서 3개월은요 그렇게 매달린 것처럼 가야 되는 거야. 물론 자기가 숙달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애인이 있는 경우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가요?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재미없죠. 정말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나면은 그 애인이 어떻게 보면 실업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활동력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걸 나쁘게 해석하지는 말고, 요즘은 노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나름대로 뜻은 하늘에 있고, 이거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꿈은 그렇게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헤매고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 뭐냐면 연애를 하는데 발목 잡힐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참을성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받아줄 때 내 성격이 바닥바닥거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실질적으로 굳이 뭐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 뭐 맨날 돌아다니고 뭐 술 마시고 이것만 재밌는 게 아니고, 둘이 그냥 오손도손 뭐 얘기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또 내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좀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어쩌다 그렇게 하면 또 나만 바라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런 사람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시간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다니는데 이 사람은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전화해서 오잖아.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측정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아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오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연애를 보시는 건데, 그러나 이 사람 특성상 희생정신, 봉사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헤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연애 자체는 발목 잡혀 있어서 재미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발목 붙잡혀 있다는 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좋지도 않고 뭐 이러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제 슬슬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이렇게 궁리하는 단계. 이 단계가 이 매달린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남자가 이 카드를 뽑으면요, 남자 입장에서는 좀 애틋해요. 어떻게든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잡아야지. 발목이라도 묶고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좋거든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이제 저런 카드 뽑았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욕을 하나 가득 하죠. 뭐 애가 게으르고 뭐 가끔씩 내 말을 듣긴 들어서 괜찮기는 한데, 이게 근데 비전이 없고 뭐 얘하고 사귀다 보면 정말 뭐 결혼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갖고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뭐 연애할 상황이 아니잖아. 상황 자체가. 자기 혼자 지금 버티기도 바빠 죽겠는데 연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자기 딴에는 몽상적이에요. 몽상적. 집에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해. 성격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뭐 즐겁게 막 생각하다 보면 또 연애도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연애 좀 해볼까 그래도 나가기 귀찮아서 못 나가는 사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애가 없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좀 격이 높게 생각을 한다면 연애나 이런 형이 하학적인 것보다는 형이 상학적인 것에 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연애하는 거를 별로 재밌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원래 공부도 연애의 적입니다. 에? 연애의 적은 뭐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공부나 이런 것, 취미생활 이런 것도 연애의 적이에요. 보통 취미생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애가 점점점 멀어져.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은 같이 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틀림없이. 각자 뭐 너는 수영 좋아하니까 수영하고 나는 뭐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한다. 처음에는 그래 각자를 인정한다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더 재밌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이러더라고. 영화의 광인 건 똑같아. 근데 영화의 취향이 달라. 그래갖고 둘이 같이 영화관 가가지고 한 사람 2층에서 보고 한 사람은 아래층에서 보고 이래갖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영화라는 측면에서 좋기는 해도,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취미생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연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애의 적은 꼭 새로운 남자나 새로운 여자가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연애의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 과연 생길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카드는 당연히 안 생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움직여야지 생기죠. 자기가 만나게 해줘도 잘 안 될 거 입장이고, 또 누가 소개해주기도 뭐해? 에? 뭐 이런 사람 어떻게 소개시켜줘? 이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신기하다고? 신기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렇게? 그런 거 하면 모를까? 아무튼 간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자, 매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는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성도 없지, 거기다 뭐 계약하는 무슨 인증서도 하나도 없고, 이래되 보니까 매달린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매매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매매 물건이 별로 안 좋은 조건이 많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출금에 묶여져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상가의 뭐 어떤 그 관계와 묶여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옵션에 묶어져 있는데 그 조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합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근데 행지드맨은 합격적인 측면을 긍정으로 봅니다. 합격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합격되고 있다고 해서 뭐 룰루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인내와 아주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공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수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낮춰서 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참고 낮춰서 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내가 옛날엔 서울권이었는데 지금은 지방권 또는 아니면 좀 변두리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갈 수는 있다. 그리고 나름 노력은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 어딘간 들어가요. 어딘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곳이 좋은 곳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부라는 걸 하는 측면, 자기 한 만큼에 대한 대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우리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카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스, 죽음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카드를 해석할 때는
아주 아주 섬찟하고 이런 거죠. 하얀 말, 그다음에 검은색, 흰색과 검은색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죽음과 공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세계의 아주 이중적인 어떤 세계일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데스라고 해서 죽음의 신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카드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연관이 돼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서움, 그 다음에 해골이 갖는 공포,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뭔가 단절, 분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생애에서 끝나서 저 생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생애를 떠나서 저 생애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항상 죽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 있다라는 것은 뭐 요단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면 이 편과 저 편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 밥숟가락 났다, 뭐 이런 식의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분리의 개념으로 보시고 변혁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 변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육체적인 건 죽고 정신적인 건 새로운 세계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왕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교황은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죽고 정신적인 세계의 것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런 죽음 대상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동을 할 때 아주 완전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연민과 어떤 그런 자비를 이렇게 베풀 수 있으면 이 카드의 죽음의 상황이 오더라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카드라고 해서 꼭 죽는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떠난다,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런 카드가 나오면 문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차나 전차, 기차나 아니면 자동차로 해석을 해서 이게 자동차 사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 카드가 나오면 자동차 사고가 난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별할 일이 있다. 이별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직장 사이에서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하데스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있어서 말수가 좀 적고 비밀을 좀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추리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런 카드가 가끔씩 요거를 뭘로 보냐면, 영국 같은 데서는 경찰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리력이라든가 직관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 죽음의 세계는 세상을 넘어가선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재생. 항상 죽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죽음도 있지만 태어남, 다시 새롭게 되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례를 받거나 이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냐면 그전 세계로부터 단절이 돼서 다시 이렇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걸로 되는 거라고 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데스라고 하는 카드도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 딱 보면 부정의 의미가 많이 보이지만 긍정의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